안녕하세요. 오늘도 리스 가이드 영상입니다. 리스 견적을 알아볼 때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운용 리스라는 게 워낙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고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나한테 개인에 맞게끔 잘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인수를 했었을 때 어떻게 견적을 유리하게 짤 수 있는지, 반납을 했을 때,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한 2년 3년 타다가 승계 처리를 할 거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견적을 짜면 좋을지까지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리스 문의하신 분들한테 몇 가지 계속 물어보죠. 초기 비용 넣으실지 안 넣으실지, 혹은 얼마나 넣으실지, 계약 기간은 또 어떻게 하실지.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인수하실 생각이세요? 반납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타다가 중간에 승계 처리할 생각이세요?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자, 리스 할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리스로 구매하려는 차가 인수할 때 유리할지 반납할 때 유리할지 조금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차가 어떤 차인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차를 운영하는 스타일이 어떤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차가 있잖아요. 수요가 많은 차라고 한다 그러면은 BMW에서 520i M 스포츠, X5 40i, X7 40i 이런 차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신차 시장에서도 그렇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반떼 일반 모델 있잖아요. 그런 차 굉장히 인기가 많죠. 반면에 고성능 모델 아반떼 N, 이거는 찾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나중에 중고차로 팔았었을 때 이제 감가가 적은 모델은 아무래도 인수를 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중고차 가치가 더 높을 테니까 인수했었을 때 유리할 것이고, BMW 고성능 모델 M 들어간 거, M3, M4, 또 벤츠에는 AMG 들어간 거 있죠. 이런 차들은 아무래도 반납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감가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이제 일반 모델보다 금액이 떨어지는 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크거든요. 조금 매니아틱한 그런 차들을 이제 견적을 요청 주실 때는 잔존 가치를 최대한 채워서 월 납입금을 떨어뜨리는, 반납하는 걸 이제 많이 선호를 하시고, 좀 무난하게 오래 탈 수 있는 그런 차들은 오히려 내가 인수를 해서 더 타든지, 인수를 해서 내가 판매를 했었을 때 어떤 시세 차익적인 부분을 노린다든지, 지금 어떤 차량을 알아보실지에 따라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 주행 스타일, 운용하는 스타일이 어떤지, 키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인수할 때 유리할까요? 반납할 때 유리할까요? 반납할 때 유리하겠죠. 키로수가 많으면은 나중에 시간이 4년 5년 지나고 났었을 때 중고차 가격이 그만큼 떨어질 테니까, 그걸 인수를 하고 다시 팔아도 값을 제대로 못 받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 저 같은 사람 차를 굉장히 소중하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새 차처럼 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껴 타니까, 차가 깨끗하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도 상태가 좋을 거니까 값을 더 받을 거야. 인수를 하는 게 유리하겠고, 반대로 차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지 뭘 그걸 가지고 새 차 비싸게 하고 이것저것 관리를 하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중고차 값 많이 못 받을 거니까 차라리 반납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고, 이런 포커스로 인수와 반납, 승계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100% 인수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월 납입금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제 내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월 납입금을 세팅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인수했었을 때까지의 이자를 적게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포커스로 견적을 알아보셔야 되고, 보증금을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자 이율이 줄어들고, 잔존 가치라는 걸 낮추면은 이자 이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월 납입금이 올라가지만, 인수하실 분들은 요 월 납입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 이율을,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반대로 반납하실 분들은 이제 반대죠. 이자 이율이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월 납입 싼 견적이 최고다. 내가 반납할 때까지 돈이 최소화로 들어가는, 그러려면 한 달에 월 납입금이 싸야 되는 거니까 잔존 가치를 최대한으로 잡아주는 금융사 몇 개를 비교를 해서 월 납입금 낮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계할 거다라고 오히려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래도 대부분 리스를 한두 번은 해보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신차를 리스로 5년 60개월 계약으로 구매를 해요. 인수도 아닌 반납도 아닌 계약 기간 중에 원하는 다른 모델이 그때쯤 신모델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은 새로 차를 구매할 거다, 이런 플랜인 건데, 초기 비용이 아예 안 들어가면은 승계가 잘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보증금은 한 20% 30% 정도는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보증, 보증금이 0이다, 초기 비용이 0이다. 이 무보증 차들은 나중에 중고 시장에서 문의는 굉장히 많은데 심사가 안 나더라.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더라. 차라리 한 보증금 20% 30% 정도 세팅을 해서 그거를 내고 승계를 받을 사람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차값도 그렇고 좀 스트레스가 덜하더라. 그런 면에서 저는 초기 비용은 한 20, 30% 넣는 게 승계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 무보증 최대 단가 견적이라고 하죠. 잔존 가치를 끝까지 잡아가지고 월 납입금을 떨어뜨려 놓은 차, 이런 차가 승계가 잘 되지 않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중고차를 승계를 받을 때 되게 남은 계약 기간이 5년이 아니잖아요. 승계 처리를 할 때 그 차는 지금 한 3년
3년, 4년 정도 남아있을 텐데 총 비용을 계산을 해요. 요즘 엔카가 보시면은 리스 매물 보면은 자동으로 다 총 비용을 계산을 해주거든요. 최저장가를 잡게 되면은 뭐예요? 이자 이율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총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잔존 가치가 이 신차 견적짤 때 조금 내리면은 이율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고 무조건 계월수는 60개월로 세팅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승계가 수월하다. 내가 승계할 때 손해를 조금 덜 볼 수 있다. 이게 무조건 100%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승계가 잘 되더라. 이런 플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요 인수형 견적, 반납형 견적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견적을 요청을 하시면 되는지 알아볼 텐데 BMW의 X7 40i 엠팩 7인승 차 기준으로 해서 몇 개 견적을 제가 뽑아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에이전시가 아니라 이제 BMW 전시장을 방문해서 만나는 딜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주시는 BMW 파이낸셜 견적서를 한번 뜯어볼게요. 다른 건 볼 건 없고요. 일단은 한 달에 월 납입금이 181만 8,890원이 나왔어요. 개월수는 60개월이고요. 이율은 5%입니다. 5.1298%예요. 총 비용 계산. 아직도 이 총 비용 계산 어떻게 하는지, 이자 이율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디에로토솔루션 홈페이지 가시면은 리스 금리 계산기라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월 납입금, 시드원가, 잔존가치, 선수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선수금까지 요 몇 가지만 입력을 하면은 바로 그 밑에 이율, 총 구매 비용, 월이자, 총이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꼭 돌려보신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BMW 파이낸셜로 인수형 견적을 요청을 해서 지금 보증금 30%, 잔존가치도 최대가 아닌 39%, 요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견적이 5.1298%더라. 총 비용은 1억 6,800 정도 나오더라.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보증금이 30% 들어가고 잔존가치도 지금 39% 일부러 낮췄는데 이율이 5%다.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 BMW 파이낸셜은 프로모션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할인 금액을 더해줍니다.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나 이런 타 캐피탈, 타 금융사를 사용했을 때보다 할인을 200을 더해줘요. 월 납입금도 한 달에 100만 원씩 5개월을 지원을 해주더라. 이런 프로모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다른 금융사보다 이 인수형 견적을 했었을 때 더 저렴한지 한번 봐볼게요. 자, 두 번째 이 비캐피탈이라는 곳인데 여기 지금 견적을 BMW랑 똑같은 구성으로 짰어요. 월 161만 8,500원이에요. 그리고 이율은 3.308%입니다. 그래서 총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1억 5,600 딱 원단위까지 떨어지네요. 요렇게 금액이 나오더라. 얘가 오히려 할인 금액이 200만 원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1억 5,600. 지금 BMW 파이낸셜이 1억 6,800이고 여기에다가 월납입금 지원 빼더라도 얘가 1억 6,300이잖아요. 근데 얘는 1억 5,600. 이미 벌써 한 700만 원 차이 난다. 똑같은 구성으로 짜더라도 M 캐피탈이라는 곳도 한번 봐볼게요. 할인 금액 2,020만 원 똑같이 보증금 4,530, 잔존가치 5,889만 원 이렇게 동일하게 세팅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62만 3,900원, 이율은 3.371 그래서 총 비용은 1억 5,631만. 얘보다는 한 32만 4천원 조금 더 비싸네요. 그러면 이제 BMW 파이낸셜 견적과 그리고 나름 이율이 좀 저렴하다고 하는 몇 개의 금융사를 비교를 했었을 때 당연히 인수를 하시는 분들은 요게 포인트. 총 비용. 내가 인수할 때 내가 똑같은 초기 비용과 똑같은 개월수 그리고 똑같은 차종을 다 비교를 했었을 때 총 비용이 가장 적은 금융사로 진행을 하시는 게 인수했었을 때 당연히 유리한 견적이겠죠. BMW 파이낸셜도 받아보고 여러 다른 금융사도 받아볼 수가 있는데 되게 여기가 비싸요. BMW가. 근데 여기도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BMW 파이낸셜로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승인이 잘 나요. 다른 금융사보다. 견적 조건만 찾아 들어가서 가장 좋은 금융사로 내가 심사를 넣었어. 보증금 30% 세팅이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예를 들어 현금 서비스도 있고 아니면 뭐 이금융 되게 안 좋은 이런 대출들도 많고 넌 대출이 많아가지고 승인이 안 돼. 아니면 소득이 적어가지고 이 차는 무리야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N캐피탈로 가서 심사를 넣었더니 얘도 거절. 마지막에 가는 게 BMW예요. 얘네보다 승인율이 좋아가지고 그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BMW 파이낸셜 차를 출고를 했어요. 계약기간 60개월이잖아요. 근데 2년 3년 뒤에 내가 차를 만약에 바꾼다. 다른 금융사는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해지 페널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리스 같은 경우는 이 해지 페널티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상품인데 아니면 내가 승계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을 해야 되는데 BMW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얘로 리스를 타고 내가 BMW를 재구매를 한다. 기존에 이 BMW 파이낸셜로 계약을 했던 리스 차에 대한 페널티를 없애줘요. 차량 교체는 쉽다. 비싸게 출고한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어드밴티지? 반납형 견적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가 BMW 파이낸셜 그리고 얘가 B캐피탈 얘가 M캐피탈인데 BMW 파이낸셜 견적을 보게 되면은 월 납입금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보증금 30% 세팅하고 조건 안에서 단가를 최대한 올린 게 7,248만 원 잡혔네. 키로수는 이제 2만 키로 설정을 했고 월 163만 9,318원 반납 60개월 동안 총 얼마를 내야 되나 계산을 해봤더니 9,800 35만 9천 80원 빼기 월 납입금 지원해주니까 100만 원 곱하기 5개월 지금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6,335만 원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인수를 했었을 때 가장 조건이 좋았던 이 B캐피탈은 반납을 했을 때도 과연 가장 좋은 금융사인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월 151만 9,900원 나왔고 이율은 4% 나왔어요. 보증금 30% 내니까 이율 많이 내려주네. 4% 나왔고 내가 반납할 때까지 내야 되는 총 비용이 9,119만 원 정도. 또 마지막으로 이제 M캐피탈이라는 곳, B캐피탈보다 인수했었을 때 30 얼마 더 비쌌던 금융사였죠.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잘못 적어드렸네요. 162만 원이 아니라 이거 제가 잘못 적어드렸습니다. 월 148만 2,900원이 나왔고 이율은 3.3%에 총 내가 반납할 때까지 내야 되는 비용은 8,897만 원. 여기보다는 몇백만 원 싸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금융사를 선택했을 때는 인수를 했었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내주기도 하지만 그 금융사가 반납할 때까지 조건이 둘 다 좋지는 않더라.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 반납 같은 경우는 월 납입금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순위로는 월 납입금을 보시는 거고 자 이자 이율 총 비용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하다. 내가 반납할 때까지 잔존 가치를 지불하지 않은 잔존 가치는 인수할 때 지불하는 거니까 그 총 비용이 가장 싼 견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리스 많이 해보신 분들 알더라고요. 되게 법인에서 많이 이렇게 해. 인수를 할 건데 월 납입금 상관없고 이자 이율을 진짜 미친 듯이 진짜 제일 저렴하게 내고 싶다. 이자 내는 거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초저금리 인수 플랜이라는 게 있어. 이거 이율 보실래요? 1%도 아닌 0.62%예요. 0.62%. 진짜 싸잖아. 이자가 거의 없잖아. 이거 일단 리스 계산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 달 이자가 43,000원, 60개월 총 이자가 26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플랜은 어떻게 짜는 거냐면은 이율을 가장 많이 내리는데 유효한 게 보증금을 어떻게 넣는 거냐면은 맥스로 넣는 겁니다. 맥스 얼마냐면은 60%예요. 보증금이 60% 7,858만 8천원 정도 잡혀 있죠. 잔존 가치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금융사마다 잔존 가치 최소한으로 잡히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얘는 20%예요. 보증금은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고 잔존 가치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고 모든 금융사가 금리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 총 비용 보실래요? 1억 4,091만 8천원이에요. 지금 보증금 30% 냈었을 때 인수할 때 얼마 내야 돼요? 1억 5,600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30이 아닌 2배, 60% 잔존가치 낮춰가지고 잔존가치 낮추면 어떻게 돼요? 이율이 줄고 월 납입금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저 견적은 월 납입금이 상관이 없는 경우 월 납입금이 아니라 이자 이율만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초저금리라고 해서 이자가 거의 없이 총 비용이 저렴해지는 얼마 차이 나는 거야? 거의 1,400만 원 정도 싼 견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견적도 있다.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수랑 반납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좀 결정하는 팁을 좀 초반에 드려봤고요. 각각의 이제 견적을 비교를 해보면서 인수하실 분들은 이런 견적, 반납하실 분들은 저런 견적으로 요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리스할 때 결정해야 되는 것들은 거의 80% 이렇게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잔존가치, 이 잔존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잔존가치를 비교를 하는지 금융사마다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융사도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금융사마다의 약간 좀 특수성 좀 설명을 드리면은 리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글 남겨드릴 거고요. 견적 요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희 회사 디에로토 솔루션 고정 댓글 문의 방법을 남겨놨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차지안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